욕망과 배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장소에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지은 젊은 제작 보조로 항상 영화에 매료되어 살아왔습니다. 반짝이는 조명과 팝콘 냄새는 저를 전혀 다른 세계로 데려가곤 했죠. 하지만 단조로운 일상이 깨진 것은 민호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천재적이고 매혹적인 카리스마로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저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그의 모습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민호는 강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죠. 그는 새로운 영화의 영감을 찾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주변에는 풀리지 않는 비밀들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화학 반응은 명백했지만 동시에 수진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고 우아한 배우로 민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이 감정에 몸을 맡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었죠.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쌓여갔지만 민호와 저 사이에 커지는 긴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우리 사이의 연결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촬영장의 바람마저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에 닿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러서고 싶었지만 유혹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민호가 속삭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는 위험한 게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은 억눌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수진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감정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도덕적 갈등은 심화되었지만 저는 그와의 끌림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촬영장에서 공기가 전기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민호는 저를 호기심 어린 시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향수와 따뜻한 밤 공기가 섞인 냄새가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진다며 자신도 그 끌림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저는 경계를 넘어서려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수진의 존재는 여전히 제 앞에 있었습니다. 민호와 그녀의 상호작용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의 내적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의심은 제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촬영이 끝을 향해 갈수록 민호와 나 사이의 긴장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그는 점점 멀어지는 듯 보였고 마치 자신의 내적 갈등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나를 신경 쓰고 있는지 아니면 수진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 동안 촬영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눈길을 주고받았지만 불확실함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화 시사회 날이 찾아왔습니다. 극장은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눈부신 모습으로 기자들과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가 내게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가 시작되고 화면 속 이야기는 마치 나의 인생을 비추는 은유 같았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내가 감히 모든 것을 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지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호는 군중 속에서 내 시선을 찾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길은 잠시 동안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연결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배신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저하며 다음에 할 말을 신중히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가 몸을 기울여 내 허리를 감싸며 나를 가까이 당겼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나를 전율케 했고 욕망과 배신의 의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타오르는 열정은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럽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외딴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요한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나는 수진의 존재로 인해 느끼는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대화는 무거웠고 사랑과 배신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향한 끌림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결정은 점점 시급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긴장은 높아졌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였고 민호를 잃는다는 생각이 나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민호는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그 키스는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 우리를 다시 덮쳤습니다. 수진이 예기치 않게 나타났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은 듯 했고 나는 죄책감에 눌려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민호와 나는 서로 멀어지며 배신의 아픔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민호에게는 외부의 압박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수진의 존재는 점점 더 우리를 압박했고 나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수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우리 사이의 연결은 쉽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의 내적 갈등은 분명했고 나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촬영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영화는 이제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촬영이 끝을 향해 다가가며 한때 꿈처럼 보였던 일이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에 대한 강렬한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수진에게 주는 고통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확실함은 더해졌고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나를 향한 감정과 수진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정이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영화의 어두운 화면은 우리 감정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욕망과 죄책감은 얽히고 설키며 복잡한 감정의 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현실은 우리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사랑과 배신의 경계는 더욱 흐릿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손길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욕망과 고통이 뒤얽힌 서사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의 마지막 몇 주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로 칠한 세트장의 페인트 냄새와 민호의 향수가 뒤섞여 흥분과 절망이 공존하는 기이한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가벼웠던 대화들은 이제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 나눈 웃음소리조차도 수진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촬영장에서 민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한 경외감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 새로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그의 취약한 모습은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열정을 쏟아붓는 그의 모습은 감염될 만큼 강렬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고뇌가 엿보였습니다. 그 내면의 갈등은 내게도 울림을 주었고 내가 그 고통의 원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졌습니다. 한편 수지는 그 자체로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촬영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를 매료시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예술가였고 그녀와 민호 사이에는 내가 결코 알지 못할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상호 존중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팽팽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나의 꿈과 그를 향한 욕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하루를 마친 뒤 민호가 나를 불러 한 장면의 편집본을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텅 빈 촬영장은 고요했고 은은한 조명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며 우리 사이의 에너지는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잠깐 동안 주변 세상이 모두 사라진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질문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나는 우리가 곧 경계를 넘어설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팔에 닿는 손길,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현실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듯 죄책감이 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수진에 대한 생각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의 연결은 부정할 수 없었고 나는 그의 감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나는 그의 감정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을 향해 다가가며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멀어진 듯 보였고 그것이 그의 감정과 싸우는 모습인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덕적 갈등은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스튜디오 창문을 타고 빗물이 흐르는 가운데 민호는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나와 수진 사이에서 느끼는 무거운 부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의무를 따라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지은, 난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나와 수진 모두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나 역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과 임박한 위험으로 가득 찬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밝은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불빛은 내 혼란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지만 민우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배신으로 이어지는 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하려는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랑과 배신의 경계는 더욱 흐릿해지고 있었고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내리는 비는 내 마음속 소용돌이를 반영하듯 슬픔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통과 욕망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 주위의 공기는 풀리지 않은 전기로 떨리는 듯했습니다. 만약 결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 당장 선택할 텐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납처럼 무겁게 내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수진의 그림자가 우리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런 불안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민호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나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삶까지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민호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냥 이끌리는 대로 맡겨볼까? 그의 제안은 유혹적인 멜로디처럼 들렸지만 그 안의 모든 음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욕망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지만 죄책감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나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스튜디오 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내 심장은 멈출 듯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호기심과 도전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우리를 보자마자 잠시 망설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함을 칼로 베듯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감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이 가득했고 나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설득력 있게 들리려고 애썼지만 내 목소리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납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몇 초를 칼날처럼 잘라내며 시간의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민호와 나는 몰래 시선을 주고받으며 말을 대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비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강렬한 욕망에 모든 것을 걸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게 좋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고 나는 진실이 곧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었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숨기고 싶었던 비밀들을 모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숨이 목에 걸린 듯했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수지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투는 내게 미끄러지듯 다가왔고 내가 그것을 열었을 때 보이는 것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호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는데 절대 찍혀서는 안 될 순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진과 민호 사이에 오래된 연애사를 폭로하는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한순간에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절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민호가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도 포함된 문제야.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야. 혼란이 나를 휘감았고 가슴 속에서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로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치유된 줄 알았던 상처들까지 드러냈습니다. 민호는 나 앞에 완전히 드러났고 그가 숨기고 있었던 진실은 이제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듯 위협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깨진 약속들과 불확실한 미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가 나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충격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호?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배신감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절망 가득한 표정은 조용한 이해를 구하는 요청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쌓아올린 신뢰는 이미 산산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알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저 민호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 상황의 아이러니가 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내 행복을 다시 세우려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항상 내 안식처였던 민호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연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톤은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배신의 고통이 더 강했습니다. 난 시간이 필요해.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 답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우리를 갈라놓았고 우리 각자는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통스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고통이 나를 마비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게 내가 이겨야 할 이유였습니다.
무거운 공기를 뒤로하고 나는 촬영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나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차 한 잔을 주문한 뒤 주변을 둘러보니 각자 자신의 이야기 속에 몰두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기 개발과 극복에 관한 책 한 권을 골랐고 페이지를 넘기며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문장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온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결심이 점차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새로운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깅을 시작했고 달리는 동안 느껴지는 자유로움이 내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배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멀리 밀어냈고 몸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아드레날린은 내가 여전히 기쁨을 느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나는 자원봉사 그룹을 찾아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나처럼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의 자신감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저 내 여정의 한 부분일 뿐 결코 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안에 긴박감이 넘쳤습니다. 마비된 상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공원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와 새소리가 나를 격려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리는 동안 나는 자원봉사 그룹의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원들을 움직일 때였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금 행사와 더불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이벤트를 열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긍정적이고 열정 넘치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비가 내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회의, 계획, 대화, 모든 상호작용이 내 의지를 강화하고 결단력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행사가 가까워지며 기대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벤트 전날 밤 불안감과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 클라이맥스가 눈앞에 있었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벤트 당일 공원은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나를 감쌌지만 무대에 오르려는 순간 의심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고통은 다시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감정의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겪는 투쟁들, 그리고 연대와 지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중들은 반응했고 나는 그들과의 연결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습니다. 배신이 나를 마비시켰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관중들 중 한 명,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자신이 문제의 일부였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침묵이 흘렀지만 나는 분노 대신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찾던 변혁은 단순히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용서와 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짐이 아니라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배신도 치유를 향한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의 경험은 내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침묵했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졌습니다. 나눴던 각자의 이야기와 흘렸던 눈물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배신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지지를 통해 상처는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일 뿐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취약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강렬함이 가득했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공감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을 설정하여 인생의 반전과 극복, 그리고 중요한 교훈들이 가득한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또한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등장인물들의 입장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며 이 스토리가 그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우리는 마음을 울리고 영감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